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모기가 매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기의 이름이 중국 얼룩 날개 모기라는 거. 치료제가 없어요. 예방약을 복용하는 거죠. 우리 동남아 같은 데 갈 때 예방약을 복용합니다. 하나 참고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7번에 보시면 이제 질병관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말들은 뭐가 느껴져요? 생활습관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라는 거죠. 생활습관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옮깁니까? 안 옮기잖아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는다. 비전염성 질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는 낫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관리하면서 함께 동거할 거야. 나와 함께 계속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만성질환에 들어갑니다. 만성질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만성질환하고 또 반대가 뭐가 있어? 급성질환이 있죠. 그럼 급성질환은 짧은 시간에 팍 아파 버리고 낫는 거라면 만성질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완치도 잘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성질환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기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에 여기서 보시면 만성질환의 정의 보세요. 정의해 보시면 장기간의 의료처치나 또는 보호를 요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병의 완치가 어려워요. 질병 완치가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는다. 그래서 비전염성 질환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보시고. 자, 그러면 만성질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알아두시죠, 여러분. 만성질환의 특징 보기에서 많이 묻습니다. 자, 만성질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했을 때 만성이라는 건 여러분 3개월 이상 걸리는 거야, 치료가. 3개월 안에 치료가 빨리 빡 하고 치료가 끝나면 급성이야. 근데 3개월이 넘어버리면 뭐라고 한다? 만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진행에 있어서 장기적이다. 진행의 장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이 장기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은 낫는 거다 안 낫는 거다? 낫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좋아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화됐다가 그럼 악화됐을 때 좀 치료받고 퇴원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악화됐다가 그래서 니은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겠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입원을 자꾸 들락날락 하면 점점 나빠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 자 여러분 유병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르신들 혈압 갖고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혈압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랬어요. 그럼 혈압을 이미 갖고 있지. 그게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갖고 있죠.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유병률이라고 해. 갖고 있는 거를. 그럼 발생률은 어떤 겁니까? 유병률은 10년 전에도 갖고 있고 5년 전에도 갖고 있고 지난달부터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발생률은요. 지금 이 시점에 새롭게 생긴 거는 발생률. 유병률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유병률. 되셨습니까?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유병률도 높고요. 새롭게 생길 확률도 높아요.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꼭 집어서 말한다면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할까?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어르신들 혈압 갖고 있으신 분 이렇게 물은 거랑 어르신들 이번에 혈압 새로 생기신 분 손들었을 때 누가 더 많다? 현재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더 높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은 당뇨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도 있을 수 있어. 또는 혈압이 있으면서 또 당뇨도 있을 수 있어. 또는 당뇨로 인해서 또 고지혈증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고지혈증. 이런 식으로 질병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질병의 동시 존재성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리을해 보겠습니다. 리을해 보시면 자, 잠재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고혈압, 어르신 혈압 언제부터 생겼어요? 글쎄 언제부턴가 생겼더라. 그리고 글쎄 건강진단 받으러 갔더니 뭐 나도 몰랐는데 생겼다 하더라. 그럼 생겼다 하더라라는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 2021년 몇 월 달에 생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만성질환은 발생 시점이 어떻다? 분명하지 않아. 선명하지 않아. 그리고 또 개인차가 있어요. 똑같은 당뇨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관리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생활 습관만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사람은 인슐린 같은 것도 막 들어가야 되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래서 개별적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만성질환의 특징 같은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또 오랜 시간의 재활이 필요해.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장기성 치료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혈압 생기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물었어요. 우리가 혈압 하면은 자극적인 거 스트레스나 술, 담배 이런 것도 올리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어르신한테. 근데 어르신은 술, 담배 안 한대.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안 먹는데 살도 안 쪘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뇨 있다고 하면 우리가 3다 증상 있어야 되겠죠. 갈증을 느낀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근데 당뇨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그런 증상 없대. 그리고 자기는 살도 안 쪘대. 그리고 지금 살도 안 빠진대. 크게 안 빠진대.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즉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은요. 증상들이 전부 다 어떡하다? 증상들이 다 다르고요. 원인들도 다 달라. 원인들도 달라. 그래서 위험해 보시면은 리얼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다양하다 그랬죠. 증상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증상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원인도 명확하게 알려진 게 드물어요. 그래서 원인도 어떻다? 원인도 다양해. 그게 꼭 집어서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이니까 치료는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치료의 장기성이라는 말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성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했을 때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 또는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암 이런 게 있어요. 자, 밑 옆에다가 더 적어 볼까요? 만성질환에 자, 결핵 자, 만성질환에 결핵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결핵은 안 들어가요. 만성질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고혈압은 만성질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저혈압 이거 아이고 저혈압 이거 만성질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만성질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충수염 갑자기 생긴 거죠. 중수염, 맹장염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 근데 암 들어가요. 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뇌졸중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거 들어가요. 당뇨병 이런 거 들어가요. 되셨어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그럼 왜 우리는 국가의 차원에서도 관리를 꼭 해야 되냐 하면은 질병에 있어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유병률이라는 건 병을 갖고 있는 거죠. 병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게 하겠다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죠. 오랫동안 평균 수명이 아니라 안 아팠던 시간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이 건강 수명인데 그게 늘어나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있어요. 자, 고혈압을 조절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때 고혈압을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물을 때 고혈압일 때는 절대 안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자, 고혈압은 절대 안정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체중도 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고혈압일 때 냉탕, 온탕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 좋지 않아. 혈관이 갑자기 쪼그라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냉온요법이라고 하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살이 쪘다면 살을 빼야 혈압 조절이 잘 되겠죠. 체중 조절하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약 중에서 먼저 일바로 쓰는 약이 어떤 약을 쓸 거냐면요. 이뇨제라는 걸 씁니다. 자, 이뇨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뇨제 하면은 약 중에서 이름이 뭐가 있냐면요. 프로세마이드라고 하죠. 프로세마이드. 자, 프로세마이드 이 약 성분은요. 이뇨제를 말합니다. 이뇨제예요. 프로세마이드. 이 이뇨제를 쓰면 환자는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나타날까요? 소변을 많이 보겠지. 소변을. 그러면 내 몸에 물이나 수분이나 피나 물이 빠져나가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일 때 이뇨제를 쓰는 이유 알겠습니까? 혈압 환자가 이뇨제를 써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쓰겠다는 겁니다. 이뇨제. 그 다음에 혈관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혈압이 빡쳐서 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혈압을 다운시키려면 혈관을 넓혀줘야 되겠죠. 그럼 혈관을 넓혀주는 약을 혈관 확장제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식사요법 잘 하세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한다? 살찌면 안 되니까 저지방 그리고 또 저염 식사 이런 것 등이 혈압의 식이요법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피하시고 술, 담배 피하고 되셨습니까? 고혈압 관리 사항입니다. 눈여겨보시죠.